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독서 뉴타운, 그런 거죠. 독서 강변 힐스테이트, 독서 강변 나온 프라이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있는 위치죠. 그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지고 있냐, 공급 위치가 어디냐를 본다면 경기도 남양주시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서울특별시가 아니란 거잖아요. 경기도 남양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는 것이란 점은 이 아랫부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서울에서 근교에 있는 역세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경기도 지역의 역세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 내에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이제 내세운 다양한 프리미엄에 대해서를 본다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거죠. 그냥 독소 여기 있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곳에 관련된 뭐 교통 편의 시설 아니면 교육 시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원래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편의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뭐 서울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당연히 대부분 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짓는 거는 어차피 건설사들이 다 똑같은 대학교 나오고 똑같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데려다가 짓고 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충 도서 쪽에 지어진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서 뉴타운이 있고 이곳에 이제 우리가 지도로 가서 보면 덕서 강변 이스테는 뭐 이런 식으로 지어져서 이게 도심역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경의 중앙선 그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서 뉴타운 프리비엇 그곳은 이제 여기 보시면 독서역 근처에서 이렇게 지어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그림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쪽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쪽이 이렇게 해서 강동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서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구리, 남양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독서 뉴타운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거니까 좀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또 이렇게 이거 타고 가면 그렇게도 보이는 거죠. 또 하나를 본다면 가까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를 본다면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가면 지금 일단 이게 연장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일단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연장이 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좀 어떤 교통 편의 시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약간 좀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뭐 더 좋겠다는 거죠. 그 가격대로 나와 있으면 분양받는 게 이런 단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이게 이제 이쪽이 바로 강남 쪽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위치상의 어떤 지역에 관한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의 어떤 물리적 거리 관계는 뭐 이 근처 어딘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역 어딘가 쪽에 있는 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인데 그래서 가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본다면 5억 2,800, 5억 3,600.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5억 3,60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2021년도에. 그러면 그 가격은 5.8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 어딘가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 정도 영역을 봐보고 있었는데 이게 5.8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5.8로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5.8로 나왔다라는 그 순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5억 3,600이라는 것은 5.8이다라는 거예요. 이 5억 3,600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난 어떤 과거적의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지난 과거적 데이터로 느낌을 봤을 때 항상 이 표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해 어떤 느낌들, 지난해에 찍혔던 실거래가 가격들, 지난해 분양, 지난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어떤 분양 가격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대략적으로 대부분 이런 위치들은 대부분 이 위치 내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걸쳐 있는 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 나왔고 그 어떤 단점들을 본다면 이 영역으로 놓고 나왔다는 거죠. 놓고 나왔다면 그 자체는 그냥 맞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맞게 나왔다로 보는 거죠. 맞다. 라는 거에 맞다. 자, 그게 이제 모든 이야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독서 뉴타운에 관한 모든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그냥 이런 지역은 그냥 광역시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나왔을 때 그건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언제 대한민국 경제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 아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가격은 항상 경제 성장률 따라서 흘러 올라가듯이 이런 지역들이 그 가격을 분양을 받으면 따라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2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한번 팍 이루어진 거죠. 언제?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가 2배 이상이었던 지점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분양 가격이라든지 분양 가격이라는 것은 이미 3만 달러 국가에 도달해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만 달러 분양가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 말은 보시면 이미 경제 성장률이 옆으로 기면서 우리가 4만 달러 분양가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했을 때 그 미분양이 안 날 수 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들어와서도 피를 더 받아먹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점이 들어오는 시기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거주적 시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시점들은 1만 달러 국가가 2만 달러 국가가 되면서 한동안 잠잠한 거죠. 이때가 바로 GDP를 모으는 기간이죠. GDP를 모으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어떤 암흑기 같은 바로 그런 시기였죠. 그때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런 거죠. 부동산 자산 가치 아니면 주식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실에 있냐면 3만 달러에서 옆으로 기는 현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에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라도 이곳이 갖고 있는 물리적 어떤 느낌, 이게 서울이니까 이 느낌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 느낌이나 이 느낌일 거고 이거의 역세권에 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줄 수 있는 거고 더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이라면 이거는 좋은 거죠. 좋게 나와 있다. 분양가가 뭐 괜찮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권을 더 받는다면 이 영역까지도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로 놓고 본다면 이곳에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를 놓고 보자면 그래도 뭐 이런 것까지의 느낌들 미래적 가치적 상승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1억 정도 더 분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개를 어느 정도 끄덕일 수 있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 5억 3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6억 3천 정도 한다 해도 분양가로 놓고 보면 그 정도 분양가는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환경은 항상 이 부분 중요한 거죠. 자, 어떤 모양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지금은 3만 1,400 정도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보다 좀 더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현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이 느낌이죠. 요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자산 가치가 꺾이고 났을 때는 이제 거주용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만 달러에 근접하면 다시 그때 이제 투자적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한동안 이게 GDP가 많이 성장하는 그 동안에는 또 분양가를 그게 올릴 수가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뭐 독서 뉴타운이라든지 한강 뭐 히스테에 있는 어떤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광역시 분양가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광역시 분양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광역시 분양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이 좋냐 안 좋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이 그런 거예요. 뭐 5억 몇천인데 이 지역이 10억이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광역시의 모든 역세권 아파트 다 10억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마찬가지로 서울도 그런 느낌으로 간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광역시 정도 나와 있고 이런 지역은 뭐 항상 광역시 정도의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4만 달러로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때 자산 가치의 폭등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2000 뭐 30년이 됐을 때도 3만 1,400, 3만 2천 정도에 있다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지어진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도 뭐 5억 6천 이런 거죠. 현실상. 그럼 10년 된 아파트는 현실상 그런 거죠. 어, 감가상각을 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10년 저성장, 뭐 20년 잃어버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0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한 건데 우리는 이제 또 3만 달 걸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다양한 시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5G 시대에도 아직 열려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시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또 4만 달러로 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 주택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실거주적으로 놓고보다도 지금 3만 달러에서는 광역시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 정도로 뭐 주저주저 말했지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